안녕하세요. 잡슈광입니다. 최근 한국 방산 수출에 역대급 호재가 이어지면서 방산 분야가 이제 한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차세대 먹거리로 부상했다고 하는 분석이 나와 또 한 번의 놀라움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한국이 폴란드에 연이어 역대급 사상 최대 규모의 무기 수출을 성사시킴으로써 방산 수출의 역사를 다시 쓰고 있기 때문인데요. 국산 경전투기 FA-50을 도입할 예정인 폴란드 공군도 블랙 이글스의 T-50B를 직접 탑승해보고 엄지를 치켜들며 이 같은 사실을 인정했다고 합니다. 앞서 한국은 폴란드와 역대 최대 규모의 무기 수출 계약을 진행했으며 카이는 폴란드와의 계약 대수 48대 중 내년 하반기부터 12대를 우선 납품할 계획인데요. 방산업계에 따르면 국산 항공기의 유럽 진출 지원에 나선 블랙 이글스는 최근 폴란드 공군 특수비행팀 오릭의 PGL-130 항공기와 함께 날아올라 댕글링 기지 상공에서 붉은색 연기와 흰색 연기를 내뿜으며 폴란드 국기를 그렸습니다. 이날 50여 분간 비행을 마친 스토비에츠키 폴란드 대령은 제일 먼저 멋지다라고 답하며 T-50B는 폴란드 주력기인 미그-29와는 조종 환경이 완전히 다른 새로운 항공기로 비행하기가 매우 수월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뒤이어 항공기에서 내린 트렐카 준장 역시 판타스틱이라고 비행 소감을 전하면서 후배들에게 추천할 만한 항공기라고 생각한다고 호평했는데요. 이처럼 폴란드 파일럿들이 T-50을 비롯한 FA-50에 대해 연일 극찬하고 있는 건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현재 폴란드 주력 전투기는 러시아의 4세대 전투기 미그-29로 과거 공산권의 영향 아래 있었던 만큼 미그-29를 오랫동안 운용해왔습니다. 냉전 시절 소련에 속했던 공산권 국가들과 더불어 북한의 주력 전투기 역시 미그-29로 알려지는 등 뛰어난 성능과 싼 가격으로 한때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전투기 자리를 넘보기도 했었는데요. 하지만 이제 기술 발전과 함께 공중전 교리가 바뀌며 미그-29의 단점이 드러났습니다. 도그파이트 성능에 비해 떨어지는 시계의 교전 능력이 미그-29의 발목을 붙잡은 것인데요. 실제로 미그-29는 동시대 전투기들에 비해 레이더 성능이 뒤떨어졌습니다. 당시 소련의 공중전 교리는 강력한 지상 레이더를 갖춘 지상 관제소가 전투기를 적기 쪽으로 유도해 교전하는 방식이라 레이더 성능이 중요하지 않았던 것인데요. 하지만 이는 지상 관제소가 없다면 제대로 된 전투력을 발휘할 수 없다는 치명적인 단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때문에 폴란드 등 미그-29를 수입해 사용하는 국가들은 탑재된 레이더의 성능을 강화해 BVR 능력을 개선했지만 설계상의 한계를 극복하기엔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현재 폴란드의 베테랑 파일럿들은 FA-50이 미그-29의 단점을 없애줄 새로운 전투기라고 평가하고 있는데요. 1994년부터 2000시간을 넘게 비행한 베테랑 파일럿 트렐카 준장은 T-50의 최신 장비들이 인상적이었다며 F-16과 유사한 것으로 보였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나 그는 T-50의 컴퓨터 기반 시스템과 플라이바이 와이어가 인상적이었다고 극찬했는데요. 플라이바이 와이어는 기계적 제어가 아닌 전기 신호에 의한 제어를 의미하는데 조종사 판단 이전에 컴퓨터가 계산해 비행 정확성을 보장하기 때문에 조종사 임무를 그만큼 줄여주는 것입니다. T-50B를 직접 타본 폴란드 파일럿들은 하나같이 T-50B의 컴퓨터 기반 전자제어 시스템에 대해 호평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런 폴란드의 반응을 눈치챘는지 현재 FA-50 구매 문의가 다른 나라에서도 쇄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FA-50이 4세대 전투기인 미그-29의 빈자리를 충분히 메울 수 있는 정도의 뛰어난 성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T-50, FA-50에는 폴란드 파일럿들이 극찬했던 전자제어 시스템인 플라이바이 와이어가 적용돼 컴퓨터를 통한 자세 제어로 비행의 안전성을 보장합니다. 그리고 FA-50은 미그-29뿐만 아니라 F-16과 비교해도 레이더에 있어 우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F-16의 레이더 탐지 범위가 80에서 90km에 그치는 데 비해 FA-50의 레이더 탐지 범위는 최소 100에서 150km에 달해 월등한 탐지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스펙을 종합해보면 FA-50은 히트앤런 전략이 주가 되는 현대 공중전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가 있어 미그-29뿐만 아니라 F-16과 비교한다고 해도 전투 수행 능력이 뒤처진다고 할 수 없어 인기가 급상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한국의 방산 수출이 대규모로 진행되면서 한국은 엄청난 산업 흐름을 만들어내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국이 이제 전 세계에 큰 영향을 주는 산업 흐름을 만들어가자 유럽연합도 당혹해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크게 놀랐다고 합니다. 현재 유럽 내에서는 폴란드 정부가 한국으로부터 엄청난 양의 방산 제품을 수입을 승인한 것이 공식화됐는데요. 얼마 전 카친스키 부총리는 인터뷰를 통해 한국군과 장비 계약을 승인한다고 직접 밝혔습니다. 이에 따르면 K2전차 180대 주문은 완전히 확정된 상태이며 또 K2PL, 즉 폴란드에서 기술 이전 등을 받아 800대의 전차를 생산할 예정인데요. 즉 폴란드에 1000대 이상의 K2 전차가 수출되는 것인데
이는 한국 역사상 단일 최대 수출 물량이며 유럽에선 이런 물량을 뽑아내는 계약을 맺은 국가는 폴란드와 한국이 유일한 것으로 보입니다. K9 자주포 역시 1단계에서는 48대를 우선적으로 수입하고 2단계로 600여 대의 자주포가 순차적으로 인도되고 폴란드 현지에서 생산될 예정입니다. FA50의 경우 기존 예상대로 48대가 2023년 중반에 폴란드에 인도된다고 공지된 상태로 이것만 2조 원이 넘어가는 규모입니다. 즉 폴란드 수출 규모는 전체 대략적인 추산 물량만 24조 원대로 어디서도 보지 못한 빅딜에 유럽 국가들은 현재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는 한국에게도 엄청난 수출 효과를 달성한 것이고 이제 방산 분야가 한국의 경제의 한 축으로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한국은 이 기회를 발판 삼아 전 세계 방산 시장에 우뚝 서기 위해 똘똘 뭉치고 있는데요. 이제 한국의 방산 분야를 국가 첨단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있습니다. 최근 방사청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와 방사청은 최근 고위급 간담회를 열어 방위산업 발전을 위해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수출 증대에 협력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를 비롯해 동유럽 지역의 안보 위협 증가, 미국과 중국 패권 경쟁에 따른 군비 확충 영향으로 각국에서 국방비 증액 움직임이 이어지자 이 틈을 치고 들어가겠다는 것인데요. 이 때문에 한국의 최첨단 무기 체계에 대한 국제적 수요 또한 커질 것이란 게 관련 업계와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견해입니다. FA50 제작사인 카이는 이번 폴란드 수출을 발판으로 유럽, 미국 시장을 개척해 10년간 1000대 이상의 FA50을 수출하겠다는 목표를 세웠고 한화 디펜스는 레드백 장갑차의 호주 수출도 추진 중입니다. 올해 초에 전망했을 땐 우리 기업들의 방산 수출 규모가 당초 목표치였던 100억 달러, 약 13조 원을 크게 웃돌 것이란 전망도 나왔었는데요. 이 13조 원이란 수치도 엄청난데 지금 한국은 현재 올해만 25조 원이 넘는 계약을 따내며 놀라운 성과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도 한국 방산의 도약을 뒷받침하고자 우선 올해 방위산업 발전 기본계획과 민군 기술협력 사업 기본계획을 마련한다는 계획인데요. 아울러 누리호 발사 성공을 계기로 우주강국 도약을 위한 산업 육성과 소부장 발전에 관한 협력 내실화 방안도 구상할 계획입니다. 이렇듯 7개월 만에 5년치 수출 실적을 달성한 한국 방산업계는 세계 탑5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한국은 최근에만 19조 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사상 최대 규모의 무기 수출을 성사시킴으로써 우리나라 방산 수출 역사에 신기원을 열었는데요. 즉 올해 들어서만 누적 방산 수출액이 25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던 작년 수출 실적에 2.5배가 넘는 규모를 달성하는 쾌거를 올렸습니다. 당초 예상했던 방산 수출액보다 2배를 뛰어넘는 결과에 많은 사람들이 놀랐는데요. 덕분에 글로벌 방산업계에서 한국의 위상도 크게 높아질 전망입니다. 세계 6위의 군사력을 보유한 한국은 방산 수출에서는 9위에 머물렀지만 올 들어 대규모 수주에 성공하면서 미국, 러시아, 프랑스, 독일, 중국 등 세계 방산 빅5와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원조받던 국가에서 이제는 자주국방을 비롯해 세계 방산 시장을 이끄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1960년대 후반 미국이 주한미군 철수카드를 내밀면서 당시 한국은 우리 손으로 무기를 직접 만들어 자주국방을 이룩하자고 목표를 세웠는데요. 이것이 현재 국내 방위산업에 문을 연 것입니다. 이를 계기로 국방과학연구소가 설립됐고 병기 긴급개발사업, 즉 번개사업도 진행됐습니다. 그런데 불과 60년이 지난 지금 한국 방산은 놀라울 정도로 성장하며 전 세계에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전차와 잠수함, 정밀 유도무기, 전투기 등을 설계 제작할 정도로 괄목상대할 발전을 이루며 한국 방산에 르네상스를 열었는데요. 앞으로 한국 방산은 한국을 뒷받침할 차세대 먹거리로 떠오르는 한편 글로벌 탑티어로의 도약을 기대해도 어색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